안녕하세요. 2025년 자율방범대 교육 영상을 수강하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율방범대는 개인이 아닌 함께 움직이는 협력의 힘입니다. 경찰,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민경 합동 대응의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만들어가는 현장의 주인공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고성, 아무렇지 않게 버려진 쓰레기, 이런 사소한 무질서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작은 문제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흔드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는 자율방범대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동네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만든 자원봉사단체인데요. 이들은 우리 지역 곳곳을 돌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피고 청소년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경찰과 함께 모두가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애쓰는 든든한 이웃이기도 한데요. 결격 사유가 없다면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요.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단순한 순찰을 넘어 우리 동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 신고를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을 하는데요. 이로써 아이들과 주민들이 걱정 없이 누구나 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장, 면장,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처럼 자율방범대는 경찰과 함께 동네의 안전을 지키는 주민 참여형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도 사례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도할 때는 무조건적인 지적보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대화를 하고, 그런 대화를 했을 때 상대방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저희 말을 공감을 해줄 때, 그런 부분이 가장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가 좀 심각했었는데요. 저희가 방범대원들이 직접 순찰을 돌면서 쓰레기를 주운 적이 있어요. 주민분들이 그걸 보고 저희들한테 저희가 이렇게까지 저희가 청소를 해주고 하는 거를 몰랐다 하시면서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가 저희가 가장 기뻤습니다. 저희 지대에 합동 순찰 할 때가 있었어요. 합동 순찰을 돌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식당에 금을 놓고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주머니하고 같이 그 식당 쪽으로 움직이면서 112에 신고하고 조치를 취해드렸습니다. 먼저 제 자신이 봉사를 하면서 주민과 캠페인을 같이 벌려주는 겁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월 1회 주민자치적 합동으로 순찰도 돌고 마을에 쓰레기도 줍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도 버리는 것이 적어지고 또 다시 그분들도 저희한테 협조해서 같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반발하는 것보다는 남도 버리는데 이런 형식으로 말 나오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미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역지사지는 다리를 많이 쓰는데 반대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처럼 자율방범대는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고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계도하고 바른 생활 문화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계도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걸까요? 네, 앞서 인터뷰해 주신 자율방범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중한 태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를 범죄자로 몰지 않고 규정과 불이익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는 앞서 인터뷰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반발을 하더라도 먼저 솔선수범하여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합법적 방법이나 공식적인 경로를 알려주어 출구 전략을 마련해주는 것인데요. 환경 지킴이 캠페인을 펼친 것을 대안 제시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의적이나 반복적으로 위반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깜짝 퀴즈 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계도할 때는 상대방을 범죄자로 몰지 말고 규정과 불이익을 중심으로 정중하게 설명해야 한다. O와 X 중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계도할 때에는 상대방을 범죄자로 몰지 말고 규정과 불이익을 중심으로 정중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강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깜짝 퀴즈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집중하셔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각 상황에 따라 생활질서 위반 행위를 어떻게 계도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주 소란 행위 시 계도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할 것은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무엇보다 먼저 주변을 살펴야 하는데요. 버려진 유리병, 날카로운 흉기 같은 위험 요소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확인이 곧 우리 자신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또 위험 상황은 결코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되는데요. 가능하다면 반드시 동료와 함께 접근하고 단독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팀워크는 곧 방범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인데요. 작은 부주의가 새로운 사고를 만들 수 있기에 늘 시민 보호라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장 대응에서는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상황을 크게 바꿉니다. 큰 소리로 명령하거나 강압적인 어투를 쓰면 상대방의 긴장과 반발심을 오히려 키울 수 있는데요. 반대로 차분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하면 상대는 방어를 풀고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태도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갈등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가급적 주변에 아이들이 자고 있어서요, 다른 주민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등 공감형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음주 소란 행위 계도를 위한 적절한 멘트로는 많이 힘드신 하루였나 봅니다. 다만 지금은 늦은 시간이라 이웃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은 동네 주민입니다. 조용히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단순히 그만하세요 라며 강제성을 띤 채 말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거부감과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처 벤치에서 잠시 쉬실까요? 집까지 같이 걸어드리겠습니다. 처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상대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고 느끼며 상황이 훨씬 부드럽게 풀립니다. 즉, 강요가 아닌 제한, 통제가 아닌 동행이 시민과 방범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협력을 강조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저희도 주민입니다.
함께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자신을 건의자가 아닌 같은 주민 혹은 이웃으로 표현하는 것이 계도에 보다 효과적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역할은 건의자가 되어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이자 이웃으로서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같이 안전을 지켜나가자는 태도가 중요하죠. 이러한 마음가짐이 상대방의 경계심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협력과 신뢰를 이끌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상대의 폭력성이나 위협성이 크거나 지속적으로 거부가 이어진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연락해야 하는데요. 자율방범대의 역할은 권유와 설득에 한정됩니다. 물리적으로 제재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순간 오히려 더 큰 위험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사명은 직접적인 제압이 아니라 상황을 안정시키고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 하나 더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지선다 문제입니다. 행사장에서 술에 취한 관람객이 큰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때 자율방범대원의 올바른 대응은 무엇일까요? 1번, 단독으로 바로 제지한다. 2번, 주변 위험 요소를 확인한 뒤 필요시 동료와 함께 접근한다. 3번, 즉시 행사 전체를 중단시킨다. 4번, 무시하고 상황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주변 위험 요소를 확인한 뒤 필요시 동료와 함께 접근한다입니다.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동료와 함께 접근해야 하며 단독 대응은 지양해야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 투기 계도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위반 상황을 발견했을 때는 먼저 정중하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요. 규정을 몰라서 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은 CCTV로 관리되고 있습니다.처럼 규정과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설득과 교육의 기회가 됩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현장 계도에 그치지 않고 주민 모두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현수막, 안내판을 통해 여기는 CCTV 촬영 구역입니다. 깨끗한 우리 동네는 모두의 책임입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면 눈에 보이는 경고와 동시에 시민의식을 환기할 수 있죠.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분리배출 체험, 환경 지킴이 캠페인 같은 활동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실천력을 키우는 장이 됩니다. 또 SNS나 카드뉴스를 통해 올바른 배출 방법을 알리면 지역을 넘어 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형 계도 방법도 있는데요. 효과적인 계도는 일방적인 지적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함께해요 분리배출 캠페인처럼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경각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잠깐 퀴즈 하나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을 발견했을 때는 위반자에게 규정을 설명하고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CCTV 설치 여부 등을 안내해야 한다. O와 X 중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현장 계도의 핵심은 정중하게 설명하고 위반자에게 규정 불이익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을 발견했을 때는 위반자에게 규정을 설명하고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CCTV 설치 여부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광고물 무단 부착 행위에 대한 계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으로 부착된 광고물은 단순한 눈살만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절실한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봇대, 가로등, 상가 유리문, 버스 정류장처럼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 광고물이 붙어 있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혹시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자를 직접 발견했을 때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제지보다는 정중한 접근입니다. 무리하게 제지하거나 높은 목소리로 다가가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먼저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고 왜 이런 행위가 문제인지 이해시켜야 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단독 대응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주민 안전을 지키는 공동체 조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료와 함께 움직이며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고 계도 활동도 신뢰감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광고물 무단 부착 현장에서는 안전을 우선 확인하고 정중하게 접근하며 동료와 함께 한다는 3가지 원칙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물 무단 부착을 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근거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5개 광고물법 및 경범죄 처벌법 등 명확한 법규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행위자에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선생님, 전봇대나 상가 외벽처럼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5개 광고물법 및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위반 시 지자체 또는 경찰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념해야 할 점은 과격한 표현이나 명령조 어투는 절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상대방의 반발심만 키우게 되기 때문인데요. 대신 차분하고 공감 가는 어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강요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설득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거는 단호하게, 말투는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부드러운 말투가 무엇인지 조금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드러운 말투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감과 설득을 중심으로 한 응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고를 붙이는 사람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생계나 홍보 목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계도의 첫 걸음입니다. 따라서 접근할 때는 명령조나 단속조 어투 대신 같은 주민으로서 협력하는 어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홍보가 꼭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하신 거겠죠. 하지만 이곳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에도 영향을 주니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단속을 당했다는 느낌보다는 이웃으로부터 설득을 받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강하게 제지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반발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드러운 말투로 개인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공감과 설득 중심의 응대란 상대방을 불법 행위자 이전에 같은 주민으로서 존중하고 스스로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계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불법임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홍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죠. 우선 지자체가 마련한 합법적 광고 게시판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구청, 지하철역, 대학가 주변에는
합법적으로 전단이나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활용하면 안전하게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또한 지자체 허가를 받은 현수막 게시대나 합법적인 현수막 개첩 제도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으로 광고를 노출할 수 있으니 법적 불이익 없이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 홍보 수단도 다양한데요. 지역 커뮤니티 앱, SNS,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게시판을 활용하면 불법 광고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법적 대안 제시는 상대방에게 불법을 막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법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광고물 무단 부착을 발견했을 때 진행하는 계도의 마지막 단계는 현장을 정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광고물 발견 시 지자체나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율방범대의 권한은 권유와 설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 제재를 시도하기보다 제도적, 공식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은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이 지역은 관리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철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수막, 안내판, 바닥 스티커 등 시각적 계도 수단을 함께 배치하면 다시 광고물이 붙는 것을 예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 구역은 CCTV 촬영 중입니다 라는 문구나 깨끗한 거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같은 문구는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문제는 특정 개인의 잘못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이는 우리 동네 전체의 신뢰와 이미지를 해치게 됩니다. 주민들이 매일 오가는 길목이 광고물로 어지럽혀져 있다면 이 지역은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는 단순히 위반자를 계도하는 것에서 나아가 주민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역할도 해야 하죠. 불법 광고물이 깨끗한 생활 환경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공동체의 안정감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달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데요. 깨끗한 거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문구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현수막이나 안내판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 주민들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계도의 끝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지켜가는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단속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질서라는 점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광고물 무단 부착과 관련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무단 부착 광고물은 어떻게 제거해야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관할 지자체와 협조하여입니다. 무단 부착 광고물은 관할 지자체와 협조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이어서 노상방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노상방류를 발견했을 때는 현장 확인, 안전 확보, 2인 1조 접근, 이 3단계를 반드시 지켜야 안전한 계도가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주변 환경을 확인할 때는 주민, 청소년, 여성 등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장소라면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2명 이상 2인 1조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만일 상황이 심각하거나 저항이 예상된다면 즉시 경찰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노상방류는 단순한 불편행위가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질서 위반 획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노상방류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킨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계도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민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계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계도는 비난이나 질책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노상방뇨와 같은 행위가 발견되면 우리는 차분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말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는 많은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입니다.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면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방범대의 한마디는 단순한 제지가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와 신뢰를 지켜내는 메시지가 됩니다. 또한 자율방범대의 계도는 단순히 하지 마세요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민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인데요. 예를 들어 가까운 공중화장실이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지정된 시설을 이용해 주시면 우리 동네가 더 쾌적해질 수 있습니다. 와 같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체 행동을 안내하는 것은 단순 제재가 아닌 주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방법입니다. 자율방범대의 계도는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통보해 행정적, 법적 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요. 또한 주민 민원이 접수되면 날짜와 시간, 장소, 행위 형태를 정확히 기록해 보고합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동네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자료가 되죠. 마지막으로 계도 후에도 현장을 다시 확인하며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율방범대는 주민 곁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생활 안전 지킴이입니다. 이어서 노상방뇨와 관련해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OX 문제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노상방뇨 상황을 발견했을 때 단독으로 즉시 제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정답은 O와 X 중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계도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 이상으로 접근해야 감정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표 매매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표 매매는 단순히 개인 간의 거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법적으로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한 안표 매매를 분명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판매자뿐만 아니라 안표를 구매하는 사람 역시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현장에서 계도할 때 분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건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불법 행위입니다. 안표 거래는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야 상대방도 이 문제가 가벼운 일이 아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안표 거래는 단순한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라는 것이죠. 이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계도의 첫걸음입니다. 안표 거래의 가장 큰 문제는 그저 불법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안표가 성행하면 정당하게 표를 사기 위해 대기하거나 추첨에 응모했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기회를 빼앗기게 되죠. 결국 서민이나 청소년처럼 공식 경로만 믿고 기다리던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이익은 극소수의 안표 판매자에게 돌아가지만 그 피해는 공동체 전체에 확산되죠. 따라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공정성이 우선이라는 것인데요. 이 문장을 통해 안표 거래가 개인의 편법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키우는 행위라는 점을 주민들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암표 거래를 막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공연이나 경기를 보고 싶은 마음까지 사라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공식 예매처를 통한 정상 거래 방법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예매해야만 정당한 절차가 보장되고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는 현장 잔여석 판매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인기 공연은 추첨제나 사전 신청제를 통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역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도할 때는 단순히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관람하셔야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합니다. 즉, 대안 안내의 핵심은 불법 대신 합법적 경로가 있고 그 길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암표 매매를 계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암표 매매가 이루어지고 권유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자율방범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텐데요. 이때는 지체 없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고 신고로 연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율방범대는 어디까지나 주민 계도와 예방 활동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강제적인 제재 권한은 없기 때문에 물리적 제지나 강압적 대응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권한은 권유와 설득에 한정되고 법적 조치는 반드시 경찰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주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동시에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암표 매매 계도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꼭 전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암표 거래는 단순한 개인 간의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하죠. 따라서 현장에서 강조할 수 있는 문구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야 합니다. 암표 매매는 불법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정직한 거래에서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법성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 둘째, 정직한 거래를 통해서만 사회의 공정성이 지켜진다는 긍정적 가치입니다. 즉, 계도의 핵심은 단속이 아니라 신뢰와 공정성을 지키는 문화 만들기에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암표 매매 계도와 관련해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과도한 제지나 신체적 충돌 대신 무엇과 무엇 중심의 계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대화와 안내입니다. 계도 시에는 과도한 제지나 신체적 충돌 대신 대화와 안내 중심의 계도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관련 계도 활동들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작은 기초질서 준수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주 소란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사소한 위반이 결국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현장에서는 즉각적이고 따뜻한 계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율방범대의 기본은 함께라는 정신인데요. 단독으로 대응하지 않고 동료와 협력하며 권위자가 아닌 주민, 이웃으로서 존중과 공감의 태도를 지켜야 합니다. 강압적인 제지가 아니라 설득과 권유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활질서 위반 행위에 따른 계도 요령 또한 분명합니다. 먼저 상황을 확인한 후 공감과 설득을 중심으로 응대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계도의 핵심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계도의 효과는 결국 말 한마디가 좌우합니다. 명령이 아닌 공감, 강요가 아닌 협력. 그만하세요가 아니라 잠시 쉬실까요? 혹은 집까지 함께 걸어드리겠습니다. 와 같은 따뜻한 언어가 현장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이나 무단소란은 법률 위반이자 과태료 및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자율방범대의 권한이 물리적 제지가 아닌 설득과 계도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경찰에 신속히 연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따뜻한 태도와 존중의 언어가 현장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과의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작은 실천이 쌓여 우리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계도 활동 원칙과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얼마나 잘 실천할 수 있을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계도를 진행하며 다음 점검 리스트를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음주 소란 현장에서 혼자 대응하지 않고 동료와 함께 안전하게 대처했는가?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을 발견했을 때 규정과 불이익을 정중히 안내했는가? 불법 광고물을 발견했을 때 규모가 큰 경우 지자체 또는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했는가? 생활질서 위반을 발견했을 때 차분히 설명하고 주민과 소통했는가? 무엇보다 주민을 존중하는 태도와 공감의 언어로 대화했는가? 이 질문들에 스스로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오늘 배운 교육이 여러분의 현장 활동 속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우리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역할과 올바른 계도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역할은 주민을 지키는 권위자가 아니라 같은 이웃으로서 설득하고 돕는 데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태도가 현장의 안전과 신뢰를 지켜냅니다. 작은 질서를 지키는 우리의 노력이 공동체 신뢰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자율방범대 여러분의 역할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년 전에 그 지인이 동네에서 이런 활동하는 게 있다. 그래서 봉사도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방범대에 처음에 접하게 됐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보람된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고 해서 여지껏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방범대 대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오기 이전에 공직에 생활하다 보니 자녀들이 야간에 학교 다니는데 약간 좀 도움을 하는 것을 느껴갖고 저도 공직 임무를 마치고 남는 시간에 조금이나마 사회에 봉사하고자 자율방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인 소개로 하게 됐습니다. 방범대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방범대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계속 옆에서 하는 걸 또 보고 이제 저한테 또 권유를 하고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거 저도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좀 많이 망설였었어요. 많이 망설였었는데 제가 또 봉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보람을 느껴요. 네, 그래서 저희 새로 오신 신입배우분들이 계신다면 저희는 적극 환영을 하고 좀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보람찬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순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내가 오늘 또 봉사를 했다 하는 그 뿌듯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신입대원분들 좀 많이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방범대를 시작했을 때도 느꼈던 것처럼 되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방범대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되게 기쁜 일도 있고 희열을 느낄 때도 있고 또 저희가 봉사를 하다 보면 그 봉사가 저희 시대 때뿐이 아닌 저희 자식 시대 때에도 그게 전부 전달이 될 수 있고
그 저희 밑에 자식들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거는 되게 보람된 일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